흔히 3개월 이상 콩팥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질환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한다. 콩팥은 실제로 우리 주먹만한 정도의 작은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200리터에 가까운 혈액을 정화를 합니다. 하지만 소변이 200리터가 다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200리터가 필터가 된 이 소변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염분, 수분 대부분의 전해질들은 다시 재흡수가 되고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의 소변만이 방광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콩팥은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쳐진 사구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액이 바로 이 사구체에서 걸러져 필요한 성분은 다시 혈액으로,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콩팥은 이런 노폐물 배설 외에도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고 조혈 호르몬을 분비할 뿐 아니라 혈압 조절과 뼈의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성콩팥이 진행될수록 빈혈도 심해지고 혈관도 나빠지고 뼈도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 만성콩팥병에 진행된 환자분들은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마치 나이 드신 분처럼 사망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혈관들이 나빠져서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투석시를 찾는 만성 콩팥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성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만성 콩팥병에 걸려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우리나라 성인 9명 중에 1명이 약간이라도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만성 콩팥병에 해당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여기에 최근에 콩팥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당뇨,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들이 크게 증가한 것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짠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고 이 서구화된 식습관들도 역시 이렇게 만성 콩팥병이 늘어나는 데 기여를 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만성 콩팥병 환자는 매년 약 10%씩 급증하고 있다. 당뇨병은 우리가 조절되지 않는 몸에 혈당이 세포나 조직을 손상을 주는 병입니다. 근데 이 고혈당에 취약한 조직이 주로 혈관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이 되면 각종 혈관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콩팥은 안에가 다 혈관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또 당뇨를 앓으시는데 조절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당뇨는 우리 몸속 포도당의 농도를 높여 조직과 세포에 손상을 유발하는 병. 높은 혈당은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혈액 내 높은 당분이 모세혈관의 집합체인 사구체에 손상을 유발하여 콩팥은 점차 여과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만성 콩팥병의 원인 중 무려 48%를 당뇨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뇨가 콩팥병을 부른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국내 당뇨 환자는 320만 명.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당뇨 환자가 늘어간다면 만성 콩팥병 환자 역시 늘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지금도 당뇨 환자 3명 중 1명꼴로 단백뇨 또는 콩팥 기능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 그거는 이제 만성 콩팥병 3기를 유발한 질환이고요. 3기에서 갑자기 5기로 진행하게 된 건 콜레스테롤 색전증. 시술로 인해서 생긴 것 때문에 이제 기능이 갑자기 떨어진, 이것도 이제 만성 콩팥병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거죠, 이 환자분에서는.
그렇다면 고혈압은 왜 콩팥을 망가지게 하는 걸까? 고혈압이란 질환 자체가 혈액이 혈관에 주는 압력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장기간의 합병증을 오래 지속됐을 때 합병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콩팥은 혈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혈관에 손상을 주는 고혈압은 오래 지속되었을 때 또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혈압은 콩팥 질환을 악화시키고 콩팥 질환이 악화되면 또 고혈압이 또 악화되고 이게 반복되는 순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 질환은 바늘과 실이다. 소금이 많아지면 수분도 같이 늘어나요. 항상 소금 가는데 물이 따라간다. 그래서 소금이 많아지면 당연히 체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이 혈관에 주는 압력이 세지겠죠. 그래서 소금이 점점 우리 몸에 많아지게 되면 체액량이 늘어나고 이로 해서 혈압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높은 혈압에 의해서 혈관은 손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금은 신장 손상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 하지만 한국인은 2배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 찌개류를 즐기는 식습관 때문에 한 끼 식사만으로도 권장량을 채우게 된다. 심지어 한 끼 식사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2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저염식. 과연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짠맛을 감지하는 이 NAC 단백은 낮은 온도에서도 작동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온도의 음식보다는 차가운 온도에서 더 짠맛을 잘 느끼게 됩니다. 뜨거운 국물에 소금을 많이 넣어도 싱겁다고 느낄 수 있어 국물 섭취를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저희 혀 표면에 보면 유두라는 돌기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미각세포를 포함한 미뢰들이 있습니다. 미각세포는 8일에서 21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다시 생성되기 때문에 짜게 드시다가 싱겁게 드실 때는 대략 한 3주 정도의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각세포가 변화하는 데는 3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싱겁게 느끼셨던 국을 3달 후에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90일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콩팥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사구체를 통한 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사구체 여과율이 되겠습니다. 정상인에서는 120 정도가 정상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콩팥이 손상이 되어 있지만 기능은 거의 손상이 떨어지지 않고 손상으로 인해서 혈뇨 단백뇨가 나오는 이런 단계는 만성 콩팥병 1기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러다가 혈뇨 단백뇨가 지속이 되면서 콩팥 기능은 떨어지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60까지 이 정상인의 한 50%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정도까지 살짝 떨어지는 단계를 우리가 2단계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지고 다른 말로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한 3단계의 만성 콩팥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4단계 환자들은 이제 점차 신장 기능이 어쩔 수 없이 감소하게 되고 나중에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몸에 있는 노폐물 또 잉여 수분, 전해질들을 바깥으로 빼주거나 이식을 해야 되겠죠. 과연 콩팥 기능이 감소되면 우리 몸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평소보다 피곤하고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나며 식욕이 떨어지고 구토를 하는가 하면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된다. 흔히 쥐가 난다고 말하는 근육경련이 자주 일어나는가 하면 저녁에 소변을 보는 일이 잦아진다.
또 발목이나 발이 부어오르고 눈 주위가 붓는다면 콩팥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이미 유독이 쌓인 뒤다. 몸이 좀 붓기 시작해서 단백뇨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네. 소변색의 변화는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콩팥 건강의 지표. 단백뇨나 혈뇨를 무심코 넘겨선 안 된다. 콩팥의 사구체를 정수기 필터라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정수기 필터는 혈액은 못 빠져나가요. 평상시에 단백뇨도 못 빠져나갑니다. 단지 노폐물만 잘 나가게 하는 아주 성능이 좋은 필터인데 이 필터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면 빠져나가지 않아야 할 혈액도 빠져나가고 단백질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뇨와 단백뇨는 양성으로 나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관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최재민 씨는 20년간 투석과 이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 신장에 무리를 안 주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음식 양을 좀 많이 줄였고요. 요즘은 컨디션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신장 기능은 많이 안정적이에요. 3년 동안 거의 안 나빠지고 잘 유지를 하세요. 일단은 지시대로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 자주 체크하고 칼륨 수치 약간 높은데 이 부분 조금 신경 쓰세요. 아무래도 과일 좀 드시는 거 조심하시고. 나트륨과 더불어 칼륨은 이 교수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수치 중 하나다. 칼륨은 원래 몸에 상당히 이로운 거예요.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칼륨이 잘 배설되지 않을 정도로 있는 분들이 칼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칼륨은 정상 조절 폭이 되게 좁아서 조금만 올라도 우리 몸의 심장의 심박동 또 근육의 이 전기 자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장 환자분들이 중요한 게 나트륨, 칼륨, 단백질, 인, 칼슘 뭐 여러 가지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식품은 바나나와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류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야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풀 있는 야채 같은 경우에는 물에 한 10배 정도 이상의 물에 담갔다가 사용을 하시고 담근 후에도 흐르는 물에 닦아서 사용을 하게 되시면 좀 더 많은 칼륨을 줄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껍질이 있는 야채들 같은 경우에는 껍질 쪽에 칼륨 함량이 높아서 껍질은 제거하고 드시고 좀 얇게 썰어서 물에 담그게 되시면 훨씬 칼륨을 잘 줄일 수가 있어요. 인이 많이 포함된 냉동식품과 즉석식품은 흡수율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인이 많은 고기는 삶을 경우 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만 대신하는 것이지 신장이 꼭 해야 될 필수적인 역할, 우리 몸의 조혈 작용, 여러 가지 산염기 평형을 맞추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모두 다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식이요법도 잘 하셔야 되고 약물 치료도 꾸준히 잘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환자들은 5년 생존율이 한 60%를 좀 넘는 정도에 그치고 10년 생존율은 약 40%까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신장 이식은 완전히 콩팥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식받은 환자들은 10년 생존율이 90%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콩팥 이식 건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콩팥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질문들을 하시곤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역시 콩팥 건강에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염분을 적게 섭취하고 체중 잘 조절하고 야채 많이 드시고 건강한 분에 한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족력이 있거나 연세가 드실수록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 역시 콩팥 건강에도 역시 도움이 크게 됩니다. 암보다 무서운 만성 콩팥병. 그 진실은 멀리 있지 않다.
독이 되는 작은 습관들을 바로잡을 때 생명의 필터 콩팥을 지킬 수 있다.